안녕하세요. 황영원입니다.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강의는 잘 보셨습니까? 지난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단 성공이 뭐냐, 자녀의 성공이 뭐냐, 성공하는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에 대해서 서로 우리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랑 저랑 공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죠. 성공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다른데 그러면 성공을 이루는 수단이 완전히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자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자녀는 뭘까요? 성공하는 자녀는 뭘까요? 성공하는 자녀의 반대에는 문제 있는 자녀겠습니다. 그죠? 요즘 자녀들의 문제는 뭐죠?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건 중독의 문제도 많습니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요즘 뭐 마약도 있습니다. 그죠? 또는 뭐 폭력적인 문제에 연루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또 뭐 어쨌건 또는 뭐 이렇게 자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도 요즘 많죠. 또 이제 뭐 자녀를 이렇게 또 이제 출산하지 않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뭐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하는 자녀는 뭘까요? 제가 이제 이남 일녀를 키우고 제가 이제 손주가 지금 4명입니다. 4명의 손주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자녀를 잘 키운다는 건 뭘까? 애기들이 어릴 때는 이 정도면 잘 키우는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또 이제 이렇게 잘 키운다는 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달라지고 또 결혼하고 출산하고 애기들이 이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제 성공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공에 대해서 성공하는 자녀는 이런 자녀를 일컫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대화가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 성공하는 건 뭐죠?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일단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혹시 대학을 가지 않는 경우도 뭔가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뭐 좋은 직장을 가진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을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창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을 이제 한국에서는 성공의 거의 뭐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걸 뭉뚱그려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유능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능함. 능력 있는. 그렇죠? 유능한 자녀로 키우는 것, 성공하는 자녀. 근데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 그죠? 유능하기만 한데 관계에 있어서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스카이캐슬이란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 기억나죠? 명문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까지도 저지르는, 그렇게 해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새로운 관계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능함을 넘어서면 결국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는 뭐 공부가 성적이 좀 안 좋은데도 좋은 친구, 교우관계가 좋은 친구들이 있죠. 굉장히 성공한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 또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출산, 그리고 예의 바른 것, 또는 배려심 있는 것.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뭉뚱그려서 다정함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다정함. 물론 이게 뭐 개인적인 이유로 뭐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성공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정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어요. 뭐죠? 개인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이런 선택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다들 유능함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을 했는데 이것이 모여서 대한민국이나 공동체가 망한다면 이건 뭐 성공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선택을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우리 유능함과 다정함이
결합이 돼야 우리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능함과 다정함만으로 끝이 나지 않겠죠. 밑에 이제 공간이 많이 있네요. 그죠? 뭔가 하면 우리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데 이 가정이 모든 해피엔딩으로 끝나나요? 항상 파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주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재난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망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업에 어려움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갑자기 이제 좌절해 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성공하는 자녀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존감, 자립심, 도전정신, 감사하는 마음, 신앙,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인간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부딪혔을 때 신앙도 이제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 리질리언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유능함, 다정함, 회복 탄력성, 이게 골고루 겸비된 사람이 성공하는 자녀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던 소설이 잃어버린 이름입니다. 김은국 씨,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번에 소설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굉장히 비루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창씨 개명까지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름이죠. 그 다음에 또 6.25를 맞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난국을 겪으면서 이렇게 막 6.25 때 피난을 가고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돌이켜 생각해 보니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어서 이렇게 멋진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게 한 것은 그 과정들을 이겨내었던 아버지 때문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은국 씨는 이제 순교자라는 소설도 썼죠. 그래서 이제 저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정을 지켜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봤어요. 아시겠죠, 그죠? 어떤 이제 증조모, 조모, 엄마, 딸, 목의 4대입니다. 자, 여기에 표정을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 같아요. 근데 이분들의 삶에 굴곡이 없었겠습니까? 그 굴곡을 다 이겨내고 저렇게 아름다운 사대를 이어온 것, 성공하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모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몇 년 전에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제 아버님과 저 아들, 손주, 그리고 저는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도 장모, 아내, 딸, 외손녀, 북의 4대, 목의 4대를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저랑 아내도 그렇지만 제 아들과 제 딸도 또는 저 아버님과 제 장모도 인생에 굴곡이 없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저렇게 이제 아름다운 사진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이제 다 이제 성공하는 자녀로 자라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능함과 다정함, 회복 탄력성. 우리 자녀가 지금 우리가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나요? 유능함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있으면 나중에 다정함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든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유능함과 다정함만, 우리가 이렇게 부모들이 모든 과제를 다 해주고 힘든 일은 내가 다 할게, 너는 행복하게만 해, 이런 선택도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뭐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도 결국은 회복 탄력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 개 보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들은 아주 이제 오래된 영상들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큰 개를 어린이가 이렇게 목줄을 잡고 가다가 물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무릉둥이를 발견해 놀고 싶어요. 근데 개가 움직이는지 계속 보고 혼자 이제 들어가서 첨벙첨벙 놀고 있습니다. 큰 개는 기다려줍니다. 그죠? 그냥 소리가 자박자박 나니까 그냥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가 저 뒤로 가니까 걔가 봅니다. 그죠? 이거 어디로 갔지? 지켜봐요. 그죠? 지켜보다가 이제 애기가 그만 놀고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목줄을 닫고 다시 움직입니다. 자, 보면 앵글이 약간씩 움직입니다. 그죠?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유능함, 다정함, 회복 탄력성이 저는 뭐 다 보였다고 약간은 이제 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애기한테 그 모든 걸 다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 어폐는 있을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애기는 저렇게 큰 개의 목줄을 잡고 갈 수 있는 저런 자신만만한 저게 유능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걔랑 굉장히 이제 다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무릉덩이를 보고 또 즐길 수 있다는 것, 저게 무릉덩이가 난관이 될 수도 있는데 저게 이제 또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중요했던 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영상을 누가 찍고 있었을까요? 앵글이 움직이는 거 보면 CCTV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부모가 찍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애기는 부모를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부모가 무릉덩이에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줄 놓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스스로 당당하게 자기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능함, 다정함, 회복 탄력성. 요걸 뭔가 한 개로 엮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유능함. 유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공식대로 문제 푸는 사람. 그죠?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 이걸 유능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합니다. 다정함은 또 어떻습니까? 다정한 아빠, 다정한 남편, 다정한 아내, 다정한 친구들은 그냥 진부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프로포즈를 하기도 하고 멋있는 음식을 내놓기도 하고, 그죠? 멋진 선물을 하기도 하고, 멋진 대화, 유쾌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다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회복 탄력성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창의성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죠? 이게 유능함에도 창의성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요. 다정함에도 창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회복 탄력성에도 창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쯤 나오면 앞으로 황영은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어느 정도는 뭐 눈치채셨을 겁니다.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유능함도 강조를 할 겁니다. 다정함, 회복 탄력성 모두 강조를 할 겁니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내가 강의를 앞으로 풀어나갈 텐데요. 우리의 교육이 유능함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능하지도 못하고 다정함과 회복 탄력성은 잃어버린 이런 상황들이 저는 굉장히 절망적이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창의성을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AI를 어떻게 이겨? 창의성이 뭔데? 창의성이 밥 먹여주냐? 창의성 타고나는 것 아니야? 자, 우리가 이제 창의교육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창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셨잖아요. 창의성이 밥 먹여주잖아요. 그죠? 우리 유능함도 만들어주고 다정함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잖아요. 창의성 타고나는 것 아니야? 타고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항상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의성 잘 키워주는 학원 없냐? 학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혹시 결혼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라서 가정을 이뤄서 아빠 엄마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전수해주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질 목차는 이제 조금 이제 뭐 구체적으로 구글 입사한 비결. 제가 이건 아직 그 자랑을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막내가 구글을 다니는데요. 진짜 이게 학원을 다녀서 구글 입사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자녀와 엄마, 창의성이랑 창의성 키우는 환경, 그리고 집은 독서실이 아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한 주제들이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o be continue. 자,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어제 이제 성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셨으니까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고요. 또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